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의 원정대 타닥타닥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산항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가수 조용필의 돌아요 부산항에 라는 노래가 그 부산항입니다. 부산항이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무역항이다 보니까요, 바다에 떠 있는 부산항 대교 서쪽 일대가 다 부산항처럼 보입니다. 한데 이를 좁혀보자면요, 부산 북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한 곳만을 뜻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894년에 본격적인 항구 시설 공사가 이루어졌고요, 일제가 1935년까지 일부두를 완공하는데 이를 정서적 느낌의 부산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역 뒤편 바닷가에요, 이 보면은 북항 개발이 한창입니다. 바로 이 북항 일대를 부산 엑스포를 열려는 장소로 쓰려고 하는 거죠. 지금 북항은요, 그 일부를 친수공원으로 만들어서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 부산항은 복음의 첫 전례지입니다. 한국 최초 거주 선교사였었던 호러스 알렌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선교사들이요, 선교 사역을 위해서 들어올 때는 반드시 부산항을 통해서 조선에 입국을 했습니다. 따라서 부산항에 내려서 먼 여정의 여독을 풀었던 곳이 바로 부산항과 부산항 일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물포로 향하게 되죠. 알렌이 입국한 것은 1884년 10월 초였었습니다. 알렌의 경우요, 중국 상하이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다가 부산항을 통해서 조선에 들어옵니다. 알렌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양 선교사들은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일본 요코하마항을 거쳐서 부산항에 닿습니다. 앞서 말한 알렌은요, 1883년 8월에 미국 오하이오 고향 델라웨어라는 곳을 떠나서요, 샌프란시스코 항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하이로 갔었던 거지요. 그래서 1883년 10월 11일에 상하이에 도착합니다. 한데 알렌은요,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미국 북장로의 선교부로부터 조선으로 가라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조선으로 오게 되는 거죠. 알렌이 오기 전, 그러니까 1882년 조선과 미국 사이에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공사 루시어스 푸트를 조선에 보냅니다. 그 푸트가 서울 정동에 공사관을 마련합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미국 북장로의 선교부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었잖아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미지의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 거죠. 그게 알렌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당시 조선은요, 근교였어요.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국가 정책으로 막았었습니다. 이때 푸트가 알렌에게 말합니다. 여기 조선은 아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땅에 오셔서 선교사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당신은 마이애미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의사라고 하십시오. 그래야만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렌은 이렇게요, 조선 주재 미국 공사관 무급 의사로서 무급 의사의 신분으로 조선에 왔던 거죠. 알렌은 미국 웨슬리안 대학 신학을 전공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알렌은요, 조선에서 선교사, 외교관, 사업가 등으로서 캐릭터가 참 다양했어요. 한국 근대사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아무튼 1884년 9월 중순에요, 부산에 도착한 알렌은 그날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부산은 완전히 외색 도시다. 부산 변두리로 가지 않고서는 조선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 부산의 일본인들은
아주 우아한 건물을 영사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또 하나의 타운을 형성했다. 부산은 훌륭한 항구라고 하는데 전기도 없고 편의시설도 없다 라고 말합니다. 알렌은 부산에서 이틀 정도를 묵은 다음에요, 다시 배를 타고 조선 제물포항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 한양에 도착해서 미국 북장로의 해외 선교부 총무 엘린 우드에게 도착 보고를 합니다. 그때 부산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우리가 처음 도착한 곳 부산은 조선 남쪽의 항구입니다. 그곳은 지난 200년간 조선과 일본 간의 무역 거류지였다는 것 외에 특별히 흥미로운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세 채의 외국식 가옥과 세관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라고 기록을 남깁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10월 8일에도요, 엘렌 우드에게 편지를 써서 부산을 언급합니다. 저는 약 한 달 전 상해를 떠나 조선에 왔습니다. 부산과 제물포를 봤는데 선교 사역으로는 그다지 적당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산은 일본의 도시이고 제물포는 외국의 거주지로 눈에 띄기는 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6년 뒤, 그러니까 1890년 12월경에요, 미국 북장로의 선교사가 부산에 옵니다. 부산 지역 선교를 위해서요. 그 인물이 윌리엄 베어드입니다. 이 윌리엄 베어드는요, 부산에 들어와서 그 첫 인상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금은 겨울이어서 모든 것이 황량하게 보였습니다. 언덕 너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다른 인종처럼 보입니다. 소리를 치는 부두 노동자들은 마치 우리를 조각조각 찢어버리려고 기다리는 사람 같습니다. 이곳의 작은 집들은 집단 더미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동일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과 같이 그들의 외면은 차갑게 느껴지지만 나중에 안일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정한 표정으로 우리를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상을 말합니다. 베어드 역시 알렌처럼요, 부산을 외색 도시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가 1890년대 초에 부산 초량 쪽에 살면서요, 조선의 개항장 부산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언덕은 높고 황량합니다. 사람들은 흰옷을 입어서 유령같이 보입니다. 낮에는 마치 퍼레이드 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항구 쪽에는 일본인이 5,000명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성한 식민지 마을입니다. 반면 여기에서 3km쯤 떨어진 부산진이라는 곳에는 조선인 마을이 있습니다. 조선의 성입니다. 그 성은 외국인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도착한 지 몇 달 전에 중국인이 그 성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그 사람은 성 앞에서 문이 닫히는 바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조선은 운동국에서 막 깨어나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요, 우물한 개구리 신세를 면하려고 조선 정부는 부산항을 통해서 서구의 선진 의료와 서구의 교육을 받아들이고 부산항을 통해서 미국 주재 조선공사관을 세우려고 보빙사 사절단을 부산항을 통해서 내보냅니다. 파견합니다. 그 부산항, 즉 부산 북항은요, 그런 역사가 담긴 항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산항이라고 할 때 그런 역사적 의미, 정서적인 의미,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복음적인 의미가 포함된 항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의 유치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